내가 어제 영상을 찍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계속 이 매도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했어요? 일단 규칙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딱 봐도 너무, 그래도 소방님 이틀 동안 고생했. 근데 내가 결국은 이제 뭐 현재까지는 네네네.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뭐 생기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까지는 네. 이제 우리가 만든 바닥 계산기 있잖아. 네. 이 계산기랑 장기 추세선을 활용하는 게 일단 뭐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바닥 계산기를 처음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네. 획기적이죠. 근데 나보다 고점과 어떤 선행지표가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결론은 유동성이랑 실적이야. 근데 유동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M2 통화량이랑 금리, 실적은 대표적으로 퍼. 이게 나스닥의 고점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더라고. 이게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전쟁이나 외교 같은 외부 변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영향이 미미하고, 거의 유동성이나 실적이 나스닥 고점과 이제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네.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야. M2 통화량이나 금리나 이제 실적을 내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쵸. 이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하고 있겠어요, 저희가? 특히 제일 짜증나였던 부분이 2020년이야. 그 코로나 때 M2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21년에 거품이 엄청나게 꼈거든? 이게 도무지 이게 예측할 수가 없어. 특히 그 부분이 가장 문제야, 지금. 그래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네. 만약에 다음 폭락장이 내년에 오게 되면, 네. 내 예상은 다음 폭락장이 내년이니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때 이제 바닥 계산기를 활용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 네. 매수를 하고, 이제 내가 자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장기 추세선 있잖아. 네. 여기서 이제 상단에 닿으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시드 일부로 이제 계속 단타를 해서 상승장에서 조금씩 먹는 거야. 요 전략이 가장 유효한 것 같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일단 이 전략을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진짜 별거 아닌 전략 같아도. 네. 이게 타이밍만 잘 맞잖아? 네. 그러면 5년 만에 거의 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야, 이게 내가 한번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서방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긴 타이밍이 하죠.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나스닥 이제 장기 추세선 차트잖아. 네. 내가 자주 가져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단선에 딱 닿을 때. 네. 이럴 때 전략 매도를 하는 거야, 그냥. 이때 그냥 전략 매도해. 이게 아깝긴 하지. 이 상승분이 아깝긴 한데. 네. 전략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상승분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단타로 그냥 짧게. 이렇게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짧게 먹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요런 데서는 이제 뭐 계획했지, 나름.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지금 TQQ의 차트야. 네. 당연히 나스닥, 차트와 TQ의 차트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엄청 높지. 이게 3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이 닿을 때를 보면, 일단은 작년부터 볼까? 네. 보면은, 뭐, 조금 안타깝긴 한데, 여기서 일찍 닿았어. 일찍 닿아가지고, 한 요쯤이 이제 TQ로 쳤을 때 이쯤에서 팔게 되고, 근데 21년도 좀 일찍 팔게 되지. 여기서 사니까. 네. 그래서 이쯤 팔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최근 이제 그 3번의 하락장만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 최고 완전 바닥에서 샀을 때 예시기는 해.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68%고, 이게 빨간선 닿는 부분이야. 네. 상단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에서 아까 상단선과 닿는 부분이 이쯤이거든? 장기 추세선? 이 부분이야. 네네.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한 259%고, 네.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이 상단선 닿는 부분이 여기거든? 426%야. 네네. 그러면은 요 세 개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만 주식을 하고, 여기서만 주식을 하고, 네. 여기서만 주식을 해도,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노는 거야. 주식을 안 하고. 네. 그래도 2,970%인데, 근데 이제 바닥에서 정확히 못 사거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가 볼 때 요 3번만 거래를 해도
거의 한 2000% 정도 될 것 같아. 음. 여기가 지금 5년이란 말이야. 네. 5년 만에 2000%면 엄청난 수익이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이용하면은 음. 그럼 괜찮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네네. 문제는 네. 지금 우리 바닥학교 계산기가 네. 과거 데이터는 검증이 됐어. 그쵸. 근데 아직까지 실사용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폭락장이 와봐야 알아. 그쵸. 어. 실질적으로 서방님 말씀대로 뭐 조정장에서는 무의미하니까. 그치.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게 검증이 이제 되겠지? 네. 이게 뭐 쓸모가 있냐 없냐가 네.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폭락장에서 얼마나 이제 신뢰성이 있게 작동을 해주느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건이 뭐냐. 이제 폭락 신호를 최대한 빨리 포착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잖아. 네. 분할 매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폭락 신호가 좀 늦게 와. 내 경험상 바로 오지, 꼭대기에서 바로 오진 않거든. 어느 정도 하락이 됐을 때 폭락 신호가 이제 캐치가 되는데 네. 이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총알 한 세네 발 정도 썼을 때 포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총알 다섯 발, 여섯 발은 바닥에서 가야 돼. 한 방에. 그래야 이제 여기서 평단가를 최대 낮출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제 폭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폭락 신호를 최대한 빨리 이제 캐치를 해서 이거를 바닥 근처에서 이제 몰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이 바닥 계산기와 이 폭락의 신호를 얼마나 이 신뢰성 있게 확보를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네. 내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약속을 드릴 거는, 뭐 자기도 내 성격 알겠지만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폭락 신호를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예측할 자신은 좀 있어. 근데 내가 확률로 봤을 때는 한 70, 80% 정도? 네네. 정확도로 따지면?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폭락 신호를 포착을 한다. 그럼 최대한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이제 시장을 빨리 공유를 해 드릴 거야.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올해는 폭락장이 안 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내 생각이야. 네. 틀릴 수도 있어. 네. 근데 나의 데이터 상으로는 네. 내년 4월까지는 안 와. 폭락장이. 네네. 과거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네. 이제 내년 4월 이후에나 돼야 이제 폭락장이 올 수 있는 이제 시기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내년 4월까지 폭락이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물론 틀릴 수 있어. 그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이제 주식을 하는 걸 보통 퀀트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이 퀀트 투자가 이제 확률을 높여줄 뿐이지 네. 이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야. 그쵸. 보장도 아니고 확답을 할 수도 없는 그치, 거죠. 그치. 근데 네. 확실히 확률이 높은 건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왜 내년 4월 날 팔면 되지 왜 안 파세요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뭐 보장을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내년 4월 이후에 네. 만약에 폭락 신호가 오면은 네. 내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올렸잖아 얼마 네. 전에 네네. 이 누적 9천만 원 매수를 했을 때 네. 이분이 구독자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TQ를 하면 이분보다 평단 낮다는 거잖습? 미친 키키키 이렇게 이렇게 몇별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분할로 샀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오면 나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당연하죠.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사람처럼 나를 이용해 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맨날 내가 어제 샀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맨날 공유를 해드리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를 할 거고요. 내일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항상 공유를 드리잖아. 그래서 나를 인간지표로 이용을 하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년에 폭락장이 왔어. 신호를 포착을 했어. 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이제 폭락장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하락은 찐 하락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총알이 7발이 남았지만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나머지 7발을 바닥에서 몰빵하겠습니다라고 딱 내가 이제 공유를 드리잖아. 그러고 나서 만약에 바닥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10달러야? 네. 그래서 내가 10달러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달러에 딱 매수를 했어.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 녀석이 10달러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볼까 하고 나를 지표로 이용하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10달러에 딱 매수를 했는데 거기가 진짜 바닥이어가지고 반등을 해. 그럼 얘 말이 맞네 이러고 따라 들어오면 되는 거고 더 빠지면은 나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위안을 삼으면 되는 거야 구독자분들은. 그쵸.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그렇게 그렇지. 따지면. 그래서 나를 이제 뭐
그 이제 옛날에 그 탄광에서 카나리아 새 그 이야기 알지? 그러니까 카나리아 새를 탄광에다 놓으면은 카나리아 새가 산소가 떨어지면 먼저 죽어서 사람들은 이제 산소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판단하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저기 에어백으로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에어백으로 사용하라 이거지. 내가 먼저 풍막장에 뛰어 들어보겠다 이거야.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풍락장이 오게 되면은 네. 나를 보고 따라오셔라. 아, 진짜 좋은 거네요. 그치. 근데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경험도 있고 그리고 네. 내가 누이 얘기하는데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 맞아요. 어차피 올라.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부TV에 함께 제가 이제 좀 저를 보고 따라오시면 된다.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